안녕하세요. 또 AI 목소리냐고요? 네, 또 그놈 목소리입니다. 부동산 데이터만 보면 심장이 뛰고 부동산이 너무 재밌지만 회사 때려치울 용기가 없어서요. 팀장님이 인사평가는 이미 마무리하셨겠지만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아시면 업무 태만이라며 다시 쓰실까봐 얼굴도 없이 이렇게 AI 목소리로 몰래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중에는 인트로가 너무 똑같아서 지겨워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제 영상의 90%가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겹더라도 구독자 10,000명까지는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오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합니다. 대신 영상의 퀄리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만의 루틴인 채널 소개는 하고 시작할게요. 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 아사리판 TV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정기 세종시 집값 전망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대로 세종시 향후 공급 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인 인허가 물량에 대해 분석해보려 합니다. 저는 세종시 집값 전망을 위해 집값 상승 메커니즘을 2표와 같이 작성했고 7가지 핵심 지표를 설정해두고 꾸준히 데이터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런데 2표에도 없는 인허가 물량 데이터를 따로 떼내어 하나의 주제로 영상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아사리판 TV라는 이 채널 이름의 철학 때문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판다. 즉 시세의 저점과 고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선행신호, 그게 바로 인허가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공급 물량은 대부분 분양 일정이 잡히고 나서 확정되는데요. 분양 공고나 입주 예정 물량은 이미 공개된 정보입니다. 부지런히 찾아만 본다면 투자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죠. 하지만 인허가 물량은 아직 시장에 등장하지 않은 잠복 공급입니다. 아직 분양도 안 했고 착공도 안 한 말 그대로 공사 허가만 받은 놓은 상태의 공급이죠. 따라서 이 인허가 물량을 먼저 포착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고 가격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영상까지만 해도 세종시 향후 입주 물량을 파란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분석드렸고 2025년부터 28년까지는 698세대를 제외하면 거의 입주가 없어서 집값의 지속 상승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11월 월 정기 세종시 집값 전망 영상을 제작하려고 공급 물량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노란색 추가 공급 물량이 갑자기 분양 공고로 튀어나온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공급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인허가를 사전에 받아놨다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분양을 안 하고 있다가 지역의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진다 싶으면 이때다 싶어 분양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어릴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1번 문제, 기업의 목적은 뭐다? 이윤 추구다. 건설사의 이런 행동은 이윤 추구를 위해 당연한 것인데요. 대기업 건설사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건축비 올려서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데 향후 몇 년간 공급이 부족해질 세종시를 가만히 둘까요? 그래서였을까요? 11월에 점검한 공급 물량에서 이렇게 노란색의 추가 공급 물량이 분양 예정 및 분양 준비 과정에 있음이 확인되었고 인허가 물량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입주 물량까지 미리 확인한다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저의 부동산 전망의 신빙성을 더욱 강조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인허가 물량에 대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콘텐츠로 다루는 건 대부분의 부동산 강의나 멤버십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고급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저를 믿고 세종시 영상에서 구독해주신 분들이 정보 부족으로 투자에 실패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포장하고 싶거나 선양 영향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착한 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제 채널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채널의 시청자 데이터를 보면 세종시 시청자님들은 조회수는 2등이지만 시청시간이 309시간으로 1위. 그리고 영상별 구독자 유입을 봐도 상위 9개 영상 중 7개가 세종시 관련 콘텐츠이며 구독자 475명 중 절반 이상이 세종시 영상에서 유입되었습니다. 세종시 영상을 본격적으로 올린 10월 초 이후 구독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 매수매도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도 밀도 높은 분석 내용을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집값 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공급 물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 물량의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했더니 지난 영상에서는 정말 좋아요만 엄청 눌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건 찾아서라도 제가 최대한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종이라서 우쭈쭈 해주시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시작할게요. 이 표는 제가 지역별 아파트 상승 가능성을 점검할 때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데이터들을 정리하여 빠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저만의 기준표인데요. 11월 7일 세종시 5월 정기 부동산 전망 영상에서
데이터로 하나하나 짚으면서 집값이 오를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전부를 이야기하기엔 너무 내용이 길어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집값 상승을 점검하는 7가지 지표 중에서 6개는 11월 데이터 기준 만족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을 못하는 지표는 거래량 지표이며 만족하는 지표들 중에서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보자라고 했던 항목이 바로 공급 물량 점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 만족을 못하는 지표인 거래량 데이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파란색 선의 월 거래량이 7년 평균 거래량인 흰색 점선이 350건을 3개월 이상 지속 초과할 때 주황색 선의 집값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1년간의 데이터만으로 보면 25년 4월 세종시 거래량은 파란색 그래프에 무려 1331건으로 흰색 점선의 최근 7년간 거래량 평균치인 350건 대비 약 3.8배를 기록하며 5월부터는 주황색 그래프의 아파트 값에서 보이듯이 23년 이후 2년 만에 반등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거래량은 2월에 350건을 시작하여 5월까지 흰색 점선의 평균 거래량을 4개월 연속 초과하는 시점에 주황색 선의 집값 상승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 말에 집계가 완료된 6월 거래량은 252건으로 627 대출 규제에 직격탄을 맞아 집값 상승률을 둔화시켰고 규제가 시행된 후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규제에 적응하기 시작한 시장은 다시 서서히 살아나면서 다시 10월 말에 집계가 완료된 9월의 거래량은 346건으로 월 평균 거래량 350건에 거의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말에 마감되는 10월의 거래량은 11월 15일 아침 6시 현재 역시나 지난 7년 월 평균 거래량인 350건을 초과한 409건까지 증가 중으로 11월 마감되는 10월 거래량은 드디어 3개월 연속 평균 거래량을 초과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 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월 거래량이 8년 평균 거래량을 지속 초과할 때 매매 가격이 비로소 세종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을 거래량과 집값의 상관관계로 제가 증명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만 보고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죠? 사실 세종시 집값과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는 그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서 영상을 빌어서 잘난 척 좀 해보려고 굳이 단독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조회수가 고작 1784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핵심이라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 드려야 되는데라고 생각했지만 많이 전파가 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이해해야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이라면 제발 상단에 걸려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 영상 시청해보세요. 그래야 앞으로 제 영상의 이해도도 높아지실 겁니다. 장기적인 집값 예상은 공급 물량으로 단기적인 집값의 예상은 거래량에 의해서 예상 가능하다는 걸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11월에 집계된 10월 거래량은 이미 평균 거래량을 초과했으니 집값 상승이 오는지 모니터링하면 되겠고 이제는 최근 갑자기 튀어나온 공급 물량을 선행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인허가 물량을 분석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집값 예측은 공급 물량으로 가능하고 공급 물량의 결정은 공급에 선행하는 지표인 인허가 물량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1월 7일 영상의 공급 물량 확인에서 노란색의 새로운 공급 물량은 도대체 어떻게 튀어나온지 확인을 위해서 인허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 8년간 세종시 인허가 물량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점선은 8년간의 연평균 인허가 물량인 3100세대를 나타낸 기준점인데요. 이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숫자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세종시 연평균 수요량인 1943세대라는 숫자가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인허가를 받은 물량 3100세대 중에서 실제로 분양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대략 65% 정도 되는구나. 즉, 3분의 2 정도는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진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큰일 났다. 24년에 인허가 물량 무려 8709세대, 연평균 대비 2.8배가 넘는 인허가 물량. 네, 좀 큰일이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허가 물량의 65%가 실제로 입주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최대 5600세대까지도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물량이 실제로 들어올 물량인지, 그리고 공급 폭탄처럼 1년에 다 들어오는지, 분양 일정을 챙겨본다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허가 건수별로 단지별 착공 예정일과 입주 예정일을 한 땀 한 땀 기입해봤습니다.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이 5생활권, 6생활권인데요. 우선은 공급 물량 그래프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었던 노란색에 추가된 물량인 28년도에 641세대, 그리고 이미 확정되었던 28년도에 698세대는 어디 단지인가요? 노란 박스의 두 개 단지 보이시죠? 합강동 5-1 생활권 12블록의 698세대는 28년 3월 입주가 확정이고요. 좀 전에 그래프에서 노란색으로 추가된 물량이 5-1 생활권 1블록의 641세대는 아직 분양 계획 상태라 입주 예정일이 확정이 되진 못했습니다. 인허가 계획대로
26년 3월에 착공한다면 28년 12월에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 기준의 28년 입주 물량은 1339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며 2년 평균 공급 물량인 1943세대보다 적은 수량이기 때문에 정부의 말도 안 되는 규제라든지 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같은 일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28년까지는 갑자기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29년도 예상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여기 표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물량이 24년 인허가 받은 29년 예상 입주 물량인데요. 계획서상으론 26년 초중반에 착공 계획이지만 아직 어떤 단지도 분양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분양 계획대로 분양을 한다면 여기 총 4개 단지의 총 세대수인 3225세대가 되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인허가 받은 물량은 평균적으로는 65% 정도 입주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29년 예상 물량은 수치적으로 2100세대 정도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 26년 인허가 받은 물량이 바로 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단지들은 아직 이렇다 할 내용이 없는 관계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확인한 인허가 물량으로 본 향후 공급 물량을 정리해보면 2024년의 인허가 물량은 연평균 대비 2.8배 달하는 인허가 물량이 쏟아졌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28년까지는 공급이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리고 29년 이후 들어올 공급에 대해서는 향후 인허가 받는 물량과 이미 인허가를 받은 물량의 분양, 착공 일정을 확인하여 공급 폭탄에 대비하자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싸움에서 결정되는데 지방 부동산일수록 공급 물량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는요, 기본적인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이 게임은 결국 누가 더 꾸준히 시장을 잘 모니터링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매월 지역의 지표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부동산 전망을 하는 게 바로 제 채널의 핵심 장점인 거 아시죠?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떠올라야 되죠? 네, 맞습니다. 구독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영상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십니다.